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여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기차의 인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만큼 EV9 대형부터 해서 아이오닉5 준중형 그리고 레이 EV 같은 경형까지 쭉 준비를 했으니까 각 차량마다 어느 정도 연봉을 벌면은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레이 EV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이 EV가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전기차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징부터 쭉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레이랑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 전기차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충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G80, GV80 같은 차량들이 전면부에 충전구가 있죠. 그런 차량들은 애초에 차량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면 주차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레이 EV는 차량 크기 자체가 레이랑 똑같은 자동차기 때문에 전면 주차를 하는 데에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충전기 주차장에도 주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레이 EV는 35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을 205km로 받았습니다. 205km면 사실 전기차 치고는 많이 짧은 주행 가는 거리긴 해요. 거기에다가 모터 출력이 조금 아쉬워요. 모터 출력이 마력으로 환산하면 한 86마력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은 지금 여기 보면 레이 EV도 레이 내연기관처럼 이 B필러가 없다라는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내 공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점도 레이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일단 편의 장비의 부재가 가장 커요. 기본적으로 운전자 쪽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지만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행 보조 기능이 없다라는 게 살짝 아쉬운 점이 될 수는 있는데, 내가 레이를 가지고 장거리를 뛰나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심 주행을 하면서 편안하게 타기 위해서 뽑는 자동차다 보니까 주행 보조가 없는 게 막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이 최첨단 실내, 디스플레이도 큼직하게 달고 여러 가지 신기술을 대거 탑재해서 나오지만, 레이 EV는 그 옛날 형태의 대시보드부터 옛날 형태의 디스플레이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레이 EV가 기본적으로 다른 자동차들처럼 V12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요. 전기차의 기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빠져있다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장점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인데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에어 이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 트림입니다. 에어 트림이 라이트보다 옵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도 스타일, 컴포트 투 드라이브 와이즈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 옵션을 전부 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3,0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대략 한 2,400만 원 정도의 신차를 뽑을 수가 있었던 차량이죠. 근데 지금 이제 대략 한 10,000km 정도 타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이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확실히 레이 같은 폼팩트에 있는 이 경영 자동차들은 감가가 정말 안 되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자동차들을 내가 유지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로 했잖아요. 차계부를 적는 어플이 있어요. 내 자동차의 실제 전비가 이겁니다, 얼마 충전해서 얼만큼 탔어요, 이렇게 기록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레이 EV가 보통 평균 전비가 5.53km/kWh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평균적으로 대략 한 15,000km를 주행한다라고 했을 때 전비가 5.53km가 나오고, 8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지정한 이 30kW 미만 완속 충전에 대해서는 1kWh당 충전 비용이 295원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레이 EV를 1년 동안 15,000km를 탄다라고 하면 충전 비용으로만 대략 한 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고속도로를 어느 정도 주행을 한다 그러면 톨비가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한 8, 9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레이 EV는 전기차에게도 해당되면서 경차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톨비 할인을 40% 받지만 레이 EV는 경영에도 속하기 때문에 50% 할인을 받아요. 그래서 월간 톨비가 50% 감면돼서 한 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경차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기차다 보니까 1년에 내야 되는 자동차세가 대략 한 13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레이 EV도 내가 구입하자마자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제 기준 만 33세에 사고 이력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내야 되는 보험료가 대략 한 5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소모품이라고 할 만한 게 와이퍼 한번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 정도 에어컨 필터 교체해주고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걸 다 한다 그래도 1년에 대략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소모품이라고 한다면 타이어죠. 근데 지금 여기 레이 EV 타이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175-60-14 그러니까 되게 작은 타이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짝당 타이어 가격이 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1년에 내야 되는 총 유지비가 대략 한 16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월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12로 나누면 월 14만 원이 나와요. 전기차가 유지 비용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긴 하네요. 심지어 취득세도 거의 없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차값 딱 2,200만 원을 낼 정도만 있으면 사실 알바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만약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내가 1,000만 원을 한 3년 정도 할부를 하겠다라고 해도 월에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30만 원 할부금 내고 나머지 한 14만 원 정도 월 유지비를 내면 그래도 월에 45만 원 정도면 충분히 유지가 되니까 레이 EV가 가지고 있는 주행거리가 짧고 차 크기가 작다라는 요 단점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유지비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압도적인 가성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이오닉5도 보면요, 아이오닉5는 앞쪽에서 봤을 때 트림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요 가운데에 좀 많이 비어있고 그냥 블랙 하이롤러시 하나만 딱 들어가 있죠. 요렇게 보여지면은 이 차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요 앞모습이 조금 더 화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당시 얘가 출고될 때만 하더라도 깡통 가격이 5,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프레스티지보다 익스클루시브가 왜 가성비라고 보냐면 그거는 실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이오닉5가 생각보다 가장 낮은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일체형 디스플레이 가장 아래급 트림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쪽으로 봤을 때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능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동을 켰을 때 여기 보면은 가장 아래급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통풍 시트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배터리를 100% 가득 채웠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500km 가까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이오닉5가 초창기에 나왔던 21년도 모델들은 배터리가 72kWh가 들어가 있어요. 좀 작은 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22년 7월 이후에 나온 아이오닉5는 77.4kWh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요 23년식 아이오닉5는 77.4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길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오닉5는 2열에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 2열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이 차에는 V2L 기능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아이오닉5가 외부 V2L을 기본으로 줬고 그 다음에 25만 원을 내면 이 실내 V2L 기능을 추가해 줬었는데 얘는 지금 그 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차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서 봐야 되는 건 요 휠입니다. 지금 요 차량에는 휠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승차감이라든지 전비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휠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18인치가 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아이오닉5가 도대체 유지비가 얼마고 어느 정도로 가성비가 있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익스클루시브 트림 고르고 20인치 휠 옵션 하나만 골라서 대략 5,450만 원 정도의 출고를 했던 그런 차량이에요. 근데 23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보조금을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고 가격은 대략 한 4,400만 원 정도의 출고가 됐었던 차량인데 지금 한 4만 킬로 좀 넘게 타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이 2,99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한 1,500만 원 정도 감가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감가가 많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오닉5의 유지비를 한번 보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자동차세 13만 원, 거기에다가 뭐 연간 2번 정도 에어컨 필터랑 와이퍼 정도 교환하는 거 요거 한 2만 원 정도, 그리고 톨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40% 정도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월간 톨비가 대략 한 5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 요거는 비슷한 거니까 요거 외의 것들만 따로 계산을 해서 보면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료가 대략 한 84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아이오닉5의 주행전비 통계를 보니까 실차주분들이 한 기록에 의하면 8km를 간대요. 그러면은 15,000km를 주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55만 원이 나옵니다. 레이 EV보다 주행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오네요. 거기다가 요 20인치 휠 기준으로 봤을 때도 타이어가 대략 짝당 한 16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교체니까 이것도 연간 16만 원 유지 비용에 포함시켜서 봤을 때 대략 연간 들어가는 총 비용이 17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월간으로 바꾸면 대략 월간 한 15만 원 정도가 나와요. 15만 원이면 레이 EV랑 유지비 차이가 만 원 정도밖에 안 난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 물론 차량 가격이 한 2,990만 원이니까 내가 뭐 예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선납금을 넣고 나머지 2천만 원을 할부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36개월로 놨을 때 대략 내야 되는 돈이 한 6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간 유지 비용이 할부금이랑 전부 다 합했을 때도 한 75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ICCU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근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걱정할 만한 게 크게 없습니다. 일단 15년 40만 킬로미터까지 어떠한 이유로든 고장이 나면 무상 수리로 전부 다 교체를 해주고요. 거기다가 요즘 들어서는 ICCU 수리 기간이 엄청나게 짧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개선품 수급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보통 하루 정도면은 교체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걱정을 하는 게 배터리. 일단 아이오닉5 배터리 보증 기간이 기본적으로는 10년 16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사실 10년 동안 16만 킬로미터 보증해주는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기도 하고 아이오닉5는 이미 택시기사분들이 어느 정도 증명을 했어요. 요즘 들어서 보면 막 65만 킬로미터 뛴 택시기사분도 있고 3년 만에 30만 킬로미터 뛴 택시기사분들도 계시고 해서 배터리에 대한 인증은 어느 정도 이 택시기사분들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증 기간을 넘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사설 수리센터에서 배터리 전체를 내린 다음에 모듈 단위로 교체를 해서 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서 보통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면은 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보증 기간이 끝난다 그래서 배터리 교체 비용이 크게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이 정도 유지 비용이면 진짜 아이오닉5가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요 옆에 있는 EV9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옆에 있는 EV9 같은 경우에는 어스트림에다가 거의 풀옵션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앞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EV9은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투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싱글 모터를 선택했을 때는 20인치 휠이 옵션으로 들어가고 4휠 드라이브를 선택하게 되면 옵션으로 21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21인치 휠이 들어갔다라는 걸 보면 아 얘는 사륜구동, 그러니까 듀얼 모터가 들어갔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팩이 100kWh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21인치 휠을 넣게 되면은 한 450km로 좀 줄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요즘 들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요즘 들어서는 보통 한 1회 충전하면 한 400에서 500 정도는 충분히 주행하고 전비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500에서 600 사이 요 정도를 주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뒤쪽에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요거를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얘는 이제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2인, 3인, 2인에서 7인승 시트가 있고 옵션을 넣게 되면은 둘둘둘 해서 뒤쪽이 릴렉션 시트인지 스위블링 시트인지 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릴렉션 시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에어트림 말고 어스트림을 골라야 되는 이유가 2열에도 이렇게 통풍 시트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전기 SUV 중에서도 옵션적으로 봤을 때 진짜 괜찮은 편인 거죠. 그런데 요 EV9이 듀얼 모터에다가 옵션 다 넣고 출고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고 8,9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보조금을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실제로 출고되는 가격은 8,500만 원 정도에 출고가 됐었던 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이 주행거리가 길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EV9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대략 가격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요 EV9의 유지비가 어느 정도냐, 내가 연봉을 어느 정도 벌면은 충분히 유지를 할 수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EV9도 자동차세 그리고 소모품 교환비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또 다른 거라고 한다면 EV9을 제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최저가 기준으로 86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현대 기아 전기차가 보험료에서는 확실히 저렴한 느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EV9 같은 경우에는 전비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 전비가 안 좋은 편입니다. 대략 한 3.73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전비가 좀 많이 안 좋기는 하네. 그래서 3.73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충전 비용이 대략 한 118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레이 EV나 아이오닉5 대비해서는 조금 비싼 가격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21인치 휠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략 한 타이어가 짝당 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간 총 유지 비용이 대략 한 254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월로 환산하면 2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잠깐만 유지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같은 대형급인 GV80을 가지고 월간 유지비를 계산했을 때 대략 한 60만 원 초반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비슷한 대형급인 EV9은 20만 원 초반인 거잖아요. 확실히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전기차가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걱정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초기 비용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비싼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할부
할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월간 내야 되는 납입료가 한 90만 원 정도 되니까 월간 납입 비용 90만 원에다가 월간 유지비가 21만 원 정도 되니까 두 가지를 모두 합했을 때 대략 한 1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할부를 끼고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EV9이 월간 유지비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네요. 옵션도 굉장히 풍부한 편이고 6명의 가족이 충분히 여유롭게 타고 갈 수 있다. 거기다가 캠핑도 가능하면서 실내 공간도 넓다라는 것들을 감안하면 EV9은 유지비를 계산했을 때 진짜 가성비가 좋은 차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이 EV부터 아이오닉5, EV9 이 여러 가지 차량들의 월간 유지비를 쭉 알아봤는데 과연 이 각각의 차량들이 연봉을 어느 정도 벌었을 때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냐 이걸 알아보기로 했었잖아요.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알바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동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량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연봉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사이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EV9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할부를 전혀 안 낀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알바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저렴한 월간 유지비를 보여줬지만 차량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연봉 한 6천만 원 정도 받으면 EV9을 턱걸이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나오고 조금 내가 여유롭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연봉 한 7천에서 8천 정도 와야 EV9을 할부를 끼고 산다고 하더라도 좀 여유롭게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레이 EV부터 EV9까지 경영, 준중형, 대형 각각의 전기차들이 어느 정도의 유지비를 가지고 있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여러 가지 전기차들 중에서 어떤 차를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